재택근무 환경 하에서의 정신사회적 문제와 건강 위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재택근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제적인 조사에서 한 11개국 국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2,347명을 조사했을 때 재택근무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보다는 집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글로벌 평균이 62%이고요.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율로 이제 응답을 했는데 앞으로 뭐 재택근무는 앞서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 비율이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 경제적 요소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데 GDP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임금 분위기가 더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라든지 연령대는 주로 20대가 재택근무를 좀 적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뭐 인종별로는 이제 더 취약한 흑인이나 뭐 흑인 히스패닉 같은 경우 더 적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더 적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회 경제적 요소하고 재택근무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도 이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정보산업, 금융 이런 쪽에서 산업 재택 비율이 높고요. 업무적으로는 컴퓨터 및 수학 직종, 교육 훈련, 도서관 직종에서 상당히 높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필수 노동자로 알려져 있는 뭐 청소 노동자, 음식 관련 직종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 직종이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택근무는 스스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 그리고 뭐 대면 접촉이 좀 거의 없고 업무 평가가 계량화가 좀 용이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무에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건데 근로자 측면 그리고 기업 측면 특히 사회적으로 환경보호 비대면 산업 육성, 감염병 예방,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되어서 이제 장애 요인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기업이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은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자유로운 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 그리고 IT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높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리고 업무 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이 저하된다. 그리고 상호작용 부재에 따른 소외감, 업무 성과 도출에 대한 부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재택근무는 이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근 시간 및 비용 감소, 직장 유지율 증가, 비용 효율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무 특성에 따라서 재택근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이 몰입을 하고 집중력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고 자살률이 높고 그런 국민적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기화된 그런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재난 이런 것들이 실제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또 끝나고 나서도 적어도 1년여 경과 시점까지 정신건강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정신건강 우울과 같은 이런 건강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원래 높아져 있는 자살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됩니다. 코로나19가 그 사회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포데믹을 양성을 하고 사회적 차단 그리고 장기 불황 비접촉 비즈니스를 선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근로자에게는 코로나 블루, 불안 증가, 신체 활동 저하, 그리고 일생활 분리가 곤란한 점, 그리고 급여 감소, 무급 휴직, 실직, 트라우마, 고용 불안정, 정신건강 악화와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런 고립감이라든지 직무 불안정성, 감염 위험의 증가, 그리고 재정적 불안정성,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 소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쳐하는 것, 그리고 뭐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디스트레스를 야기시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문 결과 글로벌 평균이 78%고요. 한국은 그 평균보다 더 높게 84%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을 했고요. 직장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사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국제적으로 한 85% 그리고 한국 근로자들은 그것보다 좀 더 높게 89%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앞서 박승현 실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방콕의 그 근로자 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2020년 5월, 6월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체중 증가가 거의 41%,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호소도 한 30%에서 40% 정도 호소를 했고요. 특히 실내 환경과 관련되어서 눈의 불편감 이런 것들도 한 30%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 목 증상과 또한 8.75% 피부문 심프톰도 12% 정도 호소했고요. 그 신경학적 증상도 21%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사회적인 건강 문제로 그런 고립감으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31%, 그리고 고립감이 17%, 불안감이 22%, 그리고 집중이 어렵다 또한 17% 응답을 했고요. 우울감도 15% 정도가 응답했고, 특히 일과 일상생활의 구분이 모호하다 26.8%가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 결과는 기존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증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 양식의 변화도 이제 실제 음식 섭취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수면 시간도 변화가 수면 기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 약간 분홍색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증가된 방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나라고 국제적인 보험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건강조사를 싱가포르를 포함을 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미국 해서 이제 4개 국가에서 각각 근로자 1000명, 그리고 이제 사용자도 250명까지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실제 재택근무할 때 건강 이슈가 뭐냐 물어봤을 때 실제 웨이트 게인을 43%가 응답을 했습니다. 앞서 태국의 조사 결과하고 일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정신건강 문제 33%, 스트레스도 32%, 그리고 이제 근골계 호소도 31% 정도 되고, 그다음 피로감, 또 불면,
이런 부분을 27%가 호소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나라별 지표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일할 때 헬스 건강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가장 높게 호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이제 집에서 일할 때 이슈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응답을 해서 43% 정도 응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어쨌든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슈로 코로나19 외의 감염병 관련으로 우려된다고 32%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멘탈 헬스는 아까 집에서 일할 때의 건강 이슈라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더 낮게 얘기했고요. 근골 문제도 아까 집에서 일할 때 더 높게 이슈로 더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이제 재택근무에서의 건강 이슈, 그다음에 사무실에서의 건강 이슈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조사 결과로 그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별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할 때 사업주가 얼마나 지지를 해줬느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지지를 해준다고 한 부분이 한 뭐 30%에서 한 20% 이상 이 정도 응답하고 있는데 주로 멘탈 헬스와 관련되어서 만족스럽게 사업주가 지지를 해준다가 아까 4개국 그 조사에서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서는 한 25%가 만족스럽게 사업주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재택근무와 관련되어서도 어떤 그런 건강 프로그램의 지원 이런 것들을 실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별 데이터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할 때 사업주 지지가 어떠냐 물어봤을 때 주로 이제 그 캔서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33%, 아까 뭐 집에서 일할 때 지원해주는 비율보다 더 높게 이제 그런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 더 지원이 높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요. 스트레스 관련돼서는 한 32%가 만족스럽게 사업주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집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사무실에서 사업주의 지지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재택근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특히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가 어려운 장소라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겠어 좀 더 섬세하게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재택근무 교육 규정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똑같이 안전보건 교육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도 이제 재택근무가 업무 관련이다 하면 산재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중에는 목격자가 거의 없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객관적 정황을 자료를 제시를 하면 이제 판정을 거쳐서 이제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사무실에서도 이게 그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는 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나 가족, 자택 같은 사생활 개입 등과 관련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성희롱, 뭐 하상행위 중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런 재택근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장 차원에서 관리할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실제 재택근무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되어서 인사 조직 인프라를 잘 갖추고 복무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재택근무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갖춘 다음에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팀워크 부분이 굉장히 업무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과 관리를 너무 강화시키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이 성과 책임의 의식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는 이제 제도 도입 지원 분위기, 구성원의 선호 정도, 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도 도입의 효과, 업무 환경 구축 가능성, 제도 정비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업무 관리 측면, 직무 수행 방식, 관리 감독, 공간적 특성, 작업 기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직무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업무 관리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업무 내용 및 수행 방법의 문서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연락 방법의 공유, 근무 형태에 맞는 업무 계획의 수립, 목표 성과와 평가 방법에 대한 합의, 그리고 문자화된 업무 지시와 피드백,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업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팀별로 이제 일일 그리고 뭐 주간 업무 프로세스를 잘 마련해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이기 때문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일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잘 정해야 되겠고, 또 그 내부 포털을 구축한다든지 뭐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한다든지 원격 업무 절차에 대해서 잘 교육하고 담당 조직을 잘 구축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특히 성과 관리를 이제 업무 과정, 업무 시간, 업무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 담당자는 이제 잘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또 잘 행정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잘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택근무에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이 이제 효율 잘 되어야 되는데 팀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동료 간의 신뢰를 쌓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해야 되겠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어떻게 EAP 서비스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가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능력, 업무 역량, 불만 고객 등 응대, 그다음에 일 가정의 균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성격 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 문제, 생활 습관 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관계 갈등, 그리고 자녀 문제, 뭐 이런, 그다음에 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 복양,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그 생활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 관계, 가족 갈등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어서 이런 EAP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EAP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코로나 블루, 가족 갈등, 외로움, 고립, 고용 불안정, 이런 측면에서 평가해서
실제 코로나 블루일 때는 어떤 솔루션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갈등도 이제 솔루션, 그리고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외로움, 고립감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재택근무자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거르고 업무를 시작한다든지,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택 야근하기, 일과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와 동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업무를 하기로 한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내키는 시간에 업무를 하다가 동료의 업무 일정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실수가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자기관리 요령으로 재택근무를 위한 일관된 하루 패턴 만들기, 최대한 명확한 시간의 경계 유지하기, 동료들이 자신과 다른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존중하기, 그리고 작업에 집중하여 업무 방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루 중 몰입 중 시간대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시간 구간을 동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고, 생활 공간과 업무를 위한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마음건강관리 7가지 수칙인데요. 이게 거의 뭐 정신건강관리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된 일상을 좀 받아들이는 것,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고 취미나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원칙입니다. 재택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관리 지침을 지난해에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 운동 및 활동을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그리고 대중매체의 지나친 노출을 줄이고, 작업 일정에 대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관심을 좀 분산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업무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때보다는 재택근무가 더 적지만, 나머지들은 상당히 그런 재택근무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 및 가족의 필요를 돌봐야 되는 것, 다른 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것,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업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나 최전선에 있지 않다는 죄책감, 직장 또는 고용 상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새로운 통신 도구 학습 및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근무지 또는 업무 일정에 적응해야 되는 것,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죠. 이런 직무 스트레스 증가시키는 요인들하고 재택근무하고 상당히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증상 자체가 재택근무로 인한 그런 정신건강 문제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요. 증상 자체가 수면장애, 집중장애, 불안감, 짜증, 분노,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건강 결과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다른 신체적인 그런 만성질환까지도 다 연결되고, 집중력 차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약물 남용 이런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란 정신건강 관리에서 핵심이 스트레스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는 매뉴얼도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 특히 중요한 그 자기 통제감의 증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현실 상황을 좀 제대로 이제 실제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택근무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일본에서 재택근무 우울증 예방팀을 구성을 해서 니신 식품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재택근무 우울증 예방팀을 운영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업무 시작과 종료 시점에 스트레스 측정기로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하고 네, 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전담 간호사가 온라인 면담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그 1대1로 직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다음에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같이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작년 10월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뭐 노무관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직원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했다는 기업이 약 50%에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정신건강관리를 더 높이도록 검토하겠다고 한 기업이 17%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연구 결과도 글로벌한 조사에서도 봤는데 거의 50%가 정신건강관리를, 재택근무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더 강화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우울과 우울장애 관리인데요. 여기 자기관리와 또 특히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습관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경고 신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관련되어서는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줄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타이머를 정해서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다든지 걱정거리를 적어두고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 건강 유지, 그리고 호흡법 이런 것들, 이완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면과 관련되어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이완요법을 이제 좀 적용해 보는 것, 잠자리 들기 20분 내에 잠이 안 오면 그냥 계속 누워서 잠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좀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이완을 하고 잠자리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이거 특히 이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 심호흡, 복식호흡, 뭐 착지법, 나비포옹법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음성 가이드도 안내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관리도 실제 이제 아까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 징후를 이제 좀 잘 캐치해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자살 예방 수칙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갈등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접촉이 많아지죠. 재택근무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고, 감정이 고조된 경우 잠시 멈추고 각자의 시간을 가진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이 하는 말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도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공동 시간을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 정신건강 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뭐 자살 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난 정신건강 위기 대응, 그다음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개발 부분, 그리고 트라우마 회복 패키지, 그리고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재난 정신건강을 위해 재난 정신건강 평가, 그리고 재난 정신건강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직업 트라우마 센터도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등으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 이용에 심리적 장벽을 가졌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가 정신건강 정보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개발되어 있는 앱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국제적인 조사에서 AI가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국제적으로 평균 한 75%의 근로자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한국은 77%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 처리에 용이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번아웃 방지를 위한 업무 자동화, 업무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업무 우선순위 자동 조정에 용이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해서 상담할 때 사람 대신 AI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글로벌 평균이 80%이고 한국 근로자들은 87%가 AI를 선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호하는 이유로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편견 없이 문제를 상담하는 데 용이하다. 건강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AI를 활용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는데 뭐 그 시간상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